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려 저희 팟캐스트에 먼저 인터뷰 요청을 주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미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라는 수식어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박미나 선생님, 시작은 간호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기직 공무원이자 멘토링 강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나 간호사입니다. 와, 깜짝깜짝. 사실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이력이 많으신데요.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간호사, 작가, 공무원, 되게 흥미로운 직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강사까지 5가지가 넘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선생님의 다양한 이력을 각각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셔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탈임상 이후 여러 가지 직무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병원에 나와서 이렇게도 일할 수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지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제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저희 팟캐스트를 먼저 알고 연락 주신 최초의 게스트세요. 기록적이죠. 네, 사실 연락을 먼저 주셔서 저희가 정말 놀랐어요. 진짜. 네. 혹시 어떻게 저희 시작은 간호사 팟캐스트를 알게 되셨고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시작은 간호사라는 팟캐스트가 있다는 거를 SNS에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우선 팟캐스트를 제가 찾아서 듣기 시작했고 제가 평소에 탈임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제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팟캐스트가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먼저 DM으로 제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임상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만든 책이 간호사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팟캐스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인터뷰 요청을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인스타 계정에 아직 팔로워 수가 100명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알아주시고 연락 먼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탈임상 관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알게 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청취자의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퇴근 시간에 듣고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스로도 생각해서 먼저 연락을 주신 아주 최고의 케이스신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책도 출간하셨다고 하는데 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작가님. 네, 제가 겪어온 탈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책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 이름은 간호사 재발견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호사에 대해서 재발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간호사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저도 병원 생활하면서 참 많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병원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도 추가로 담은 책이고요. 저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탈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간호사분들에게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호학생분들에게도 다양한 분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탈임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책 간호사 재발견. 완전 강조하고 있죠? 네. 잘 들으셨죠? 원래는 근데 이 탈임상 이야기 말고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준비하던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셨나요? 원래 탈임상에 관련된 내용도 쓸 계획이었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책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은 이제 신규 간호사의 하루하루 겪은 일들과 그 느낀 점을 제가 일기 형식으로 준비한 파트가 있었어요. 이제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신규 때 하루하루 일기를 적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원고를 구상했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제가 쓴 게 너무 감성적으로만 쓰인 글들이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기도 했고, 출판사에서도 그 부분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편집이 절반 이상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원고를 구상한 적이 있어요. 원래 한번 출간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 편집 과정에서 참 많은 과정과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 한숨이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썼던 내용은 그냥 제 개인 소장으로 USB에 고이 간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책의 파트는 이제 1장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느끼면서 일한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2장에서는 탈임상 관련된 제 경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만 담기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이제 탈임상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함 작가님도 비슷한 책을 쓰셨잖아요. 공감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이 아주 많이 됐고요. 네, 다 그렇네요. 다들 응. 신규 때는 다 이렇게 일기를 다 쓰나 봐요. 저도 일기가 엄청 감성적인 일기들이 엄청 많은. 근데 저는 일기를 안 썼어요. 그래요? 저는 나중에 복귀하면서 쓴 건데 사람들이 일기 쓴 줄 알았다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일기를 쓰거나 그날 하루에 배운 것들 정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대단했어요. 쟤네는 안 자나? 뭐지? 그렇죠. 그냥 자는 시간 쪼개고 밥 먹고 노는 시간 쪼개가지고 일기 쓰고 정리하는 거니까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쓰면서 분명 이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오. 이런 책을 생각하면서. 네, 책 생각도 했었고, 우와. 원래 제가 학생 때부터도 책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보석 같은 뭔가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해서 정말 다 적었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게 다 나중에 도움될 것 같아서 네, 다 적어놨었죠. 이건 또 색다른 관점인데요.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팟캐스트 참여하시게 된 계기랑 간호사 재발견이라는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의 책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손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간호사 재발견이라는 말을 지금 한 10번 한 것 같은데 이 책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초반부인데 벌써 작가라는 직업이 나왔죠. 선생님의 다양한 또 다른 직업을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학교,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뭐 간호대를 진학한 이유는 특별히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그냥 병원 냄새가 좋았어요. 친구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맡은 그 병원 냄새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찾기 쉬운 직업이 간호사여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친언니도 이제 간호학과를 가면서 저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간호학과만 지원을 했었고 다른 학과는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언니분도 지금 간호사세요? 현직? 네, 한 중환자실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기 낳고 잠깐 쉬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병원 냄새가 좋았다라고 하시고 진짜. 별로 고민은 그렇게 크게 없이 네. 진학을 하시게 되셨고 네. 대학 생활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 생활도 학기 중에는 굉장히 하는 게 많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실습에 그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학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자 해가지고 그때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웬만하면 제가 그때 전라도에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활동하는 대외 활동들도 웬만하면 다 참여하려고 했었거든요. 책도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서 책을 쓰는 모임 그리고 작가를 직접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가들도 만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는 과정이나 절차들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책도 준비해봤고 또 다양한 활동과 여행을 하면서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대외 활동 중에 하나가 여행을 하려면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이라 당연히 돈이 없었고 근데 이제 여행을 경비를 받으면서 여행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이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트래블 리더라고 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참여해서 국내 여행을 이제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게 여행을 하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뭐 여행을 하는데 돈을 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행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은 워낙 학과 생활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의 활동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간호학생 커뮤니티를 운영을 또 했었는데요. 한 3,500명 이상 회원을 관리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걸 관리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지금도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게 만든 게 2010년쯤에 만들었어요. 제가 10학번이기 때문에 그쯤에 만들어서 이제 당연히 간호 학생 때는 틈틈이 시간 내서 했는데 간호사가 돼서는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 학생이 돼서는 그때는 했지만 간호사로서는 활동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없어진 카페긴 하지만 이때 이런 회원도 관리를 했었고 대외 활동 중에 제가 뭐 캠퍼스 멘토라는 곳에서 전국 대학생들 100명을 모집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꿈을 적어서 책을 출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전국 대학생들 100명 안에 뽑혀서 책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뽑혔던 건 책을 쓰는 이제 간호사라는 파트로 제 꿈을 적어서 올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실렸었고 그리고 제가 그 10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대표로 출간일에 강연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 3명에 뽑혀서 강연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활동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진짜 많은데 뭐 모니님도 많이 하셨지만 저도 해외 봉사와 해외 연수 이런 거 간호학과가 왜 해? 이런 말을 듣는 대외 활동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 친구들이 졸업할 때 내가 볼 때 너 그냥 다른 기업 바로 취직해도 될 것 같아 이랬었는데 사실 탁과생에 비하면 스펙도 아니고 맞아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간호학과에는 탁과생들한테는 되게 일반적인 활동이 너무 낯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쉽고 대학생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약간 간호학과는 그런 걸 경험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어려운 학생 때부터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참 아쉽네요. 듣고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특히 간호학생 커뮤니티 운영한 거랑 캠퍼스 멘토에서 강연까지 하시게 된 게 기억에 남네요. 그때부터 강연자로서의 경력을 키우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연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가 뭐 강연자로서의 경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때 이제 대표 3인으로 뽑혀서 강연을 한 거는 출판 기념일에 책에 실렸던 분들과 이제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 3인만 뽑아서 이제 PPT를 준비해서 나와서 같이 발표를 하는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뭐 꿈은 이랬다라는 식으로 책에 실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강연을 같이 들은 분들은 같은 대학생들이었고 그 책에 같이 실린 분들이 초청돼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캔버스 멘토의 최종 3인으로 선정된 게 책을 쓰는 간호사로 선정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책은 그때부터 좀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간호 학생 때도 제가 책을 준비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간호 학생을 위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학년별로 어떤 게 필요하고 간호학과를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담은 책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간호 학생이다 보니까 그 입장에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점에서 찾아봐도 간호 학생, 간호사에 대한 책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상을 했었고, 이제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 제가 출간 계획서를 내고, 직접 파주에 가서 이제 출판 사장님도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구두상으로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책을 준비해보자 했었는데, 그때 뭐 제가 준비하려고 했으면 원고도 다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친했던 교수님과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간호 학생일 때보다는 그래도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돼서 책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책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책 출간하는 거는 좀 미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에러인 것 같아요. 왜 교수님께 여쭤보셨어요? 맞아요. 저 방금. 교수님들은 다 병원 가면 잘 풀린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네. 물론 그때 낸 책이 지금 보면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책을 내면, 이렇게 시리즈로, 간호사를 위한 책으로 또 이렇게 2탄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학생 때 그 책을 내면 더 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쓴 게 어떻게 보면 그쵸. 또 새로운 시각이고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도. 와,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쓰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뭐, 지금은 과거니까. 또 더 아쉬운 게 그 뭔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한번 경험을 하면은 그 이전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맞아요. 뭐 지금 떠올려가지고 나 간호학생 때 맞아요. 이랬지 하고 글 맞아요. 쓰는 건 약간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제 네. 느낌에. 굉장히 아쉽네요. 교수님. 네.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수님이세요. 네, 좋은 교수님이셨던 네. 걸로. 그래도 그때 그렇게 출간하지는 못하시긴 했지만 매우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블로그 활동하시고 초안 써두신 게 작년에 책 출간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늦었지만 출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학생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간호대학 졸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상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업을 하셨는데요. 일하셨던 부서나 뭐 경력사항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종합병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부서는 잡과였어요. 여러 가지의 과가 다 함께 있는 병동이었는데 보통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이나 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그 외에 다양한 과 분들이 계시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산모분도 계셨기 때문에 참 다양한 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규로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워낙 과가 많기 때문에 쓰는 약도 많고 교수님도 다양하고 부서별로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뭐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같이 일하는 분들 제가 뭐 첫 사회생활이기도 했고 소심한 성격도 있었고 그런 게 더 태움을 활활 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시원에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매너리즘도 있었고요. 신규로서 당연히 일을 배우는 게 더디고 실수도 많았고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안 좋아져서 병원에 한 2, 3일 정도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굉장히 최악이네요. 수강 선생님도 다 보러 오시고 너무 음, 불편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수강 선생님도 이제 요즘 신규들은 퍽하면 아프다면서 제가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신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병원을 그만두신 후에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정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간호학생 때 실습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을 보고 꿈을 키웠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외국인들의 통역을 담당해주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오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막 통역을 다 해주시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은 경력을 만들고 그쪽으로 진로를 나가보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만둔 김에 그럼 바로 꿈을 실행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국비 지원되는 수업을 알게 되어서 제가 그 3개월 수업 과정을 다 듣고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뭐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전략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중국어, 영어 등등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룹으로 같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총 360여 시간을 수료했어요. 그게 3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정이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긴 과정이었고 그래도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교육이라 교육비는 무료로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을 들으면서 생활비도 제 기억에는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교육이었어요. 이게 국비 지원도 돼서 교육도 무료로 하면서 생활비도 주는 게 정말 좋네요. 솔깃. 네. 또 솔깃. 네. 그럼 이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바로 나오는 건가요?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증을 바로 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시험 준비는 해야 되는데 시험은 우선 민간 자격증 시험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정기 시험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 시험인지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민간 자격 시험을 봐서 시험이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정기 시험이 좀 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시험이 좀 더 어려운 게 정기 시험에는 언어를 좀 주로 봐서 실제 자격보다는 언어가 좀 더 중요하고 또 사단법인은 그런 언어를 꼭 보는 게 아니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시험은 예전에는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2번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은 이루어져 있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획득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인구직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분야에서 구인구직을 하는지 볼 수 있어서 교육을 다 듣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말하면서 민망해. 예전에라는 단어가 거의 트레이드 마크. 예전에 이 관심이 있어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대해서 좀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팟캐스트 아주 초반 에피소드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격증 시험 과목에 의학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간호사보다 통역 관련해서 그 종사자분들이 땄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이미 의학 지식은 면허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를 하면은 진짜 실무로 갔을 때는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지가 정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의학 지식은 이제 오히려 번역자나 통역 하시는 분들이 요걸로 증명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족한 느낌이 부분을 채워주는.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간호사가 좀 메리트 있는 것보단 통역사분들이 메리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자격증을 따면 실제로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게 되면 자격증보다는 경력이나 그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협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구인구직 코너에 중국어 능통하신 분들, 뭐 일본어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딱 제목에 키워드를 잡고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뭘 해도 언어를 잘하는 게 가장 좀 이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인터뷰하면 할수록 모니님은 뭐 팟캐스트 거의 뭐 이거 안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브런치에 써놓은 게 그렇게 적을 줄이야. 브런치에 다 쓰신 줄 알았는데 진짜 극히 일부만 적으셨고 귀찮으셨나 싶을 정도로 안 찾아보신 게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직업 다 고민해보셨잖아요. 몰라서 응, 못한 응. 거지. 네네, 그쵸? 만약에 알았으면은 한 번쯤 응. 이렇게 쑤셔보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쓰지 않고 이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회사는 어디셨나요? 제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뭐 말씀을 드리면 다니던 병원에 11월 달에 그만뒀는데 마침 12월 달에 그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비 지원 사업을 알게 돼서 바로 교육을 받았고 3개월의 교육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3월 중반에 그 종합병원으로 다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 다시 들어갔지만 9개월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지만 정말 하루라도 너무 일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병원은 다시 도전하지 않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로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뒀고 또 교육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인천공항 의료센터를 그때 알게 됐거든요.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서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알게 됐는데 병원을 그만두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쓸 만한 곳을 찾다가 다시 그 채용 공고에 딱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공고가 자주 나는 곳이 아닌데 이런 시기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천공항 안에 있는 의료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일을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요 관련 내용은 말씀드릴 게 좀 많아서 저희가 다음화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쭤보고 에피소드로 구성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다음화를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반 근무하고 이제 공항 의료센터에서 퇴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일이 익숙해질 때쯤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가 어떤 게 또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요거는 그러면은 그 의료센터 다니시면서 같이 네.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멘토링 강의를 알게 됐는데요. 이제 달꿈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 직업 멘토링을 나갈 수 있게 연계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나갔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는 한 10번 정도 나갔던 것 같고
나가면 보통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학생들의 고민 같은 거 들어주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수액이나 뭐 주사기를 가져가서 실제로 간호사가 쓰는 용품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재밌게 수업을 들어줄 땐 흥이 나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책 읽어보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왜냐면 저도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근데 또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게 선생님께서 이미 이전에도 다방면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막상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강연하는 자체는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한 분야에서만 일하신 분들도 나름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자세히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장점은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친구들한테 편견 없이 난 여기에서도 일을 봤고 다른 데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한 분야만 말하는 것보단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잖아요. 간호사가 딱 병동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기억나는 또는 뭐 재밌는 일은 생각해보면 뭐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강의를 신청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어플에서 뭐 확인을 눌러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신청을 했죠. 근데 뭐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이름이 그냥 땡땡 고등학교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고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강의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대체할 강사가 없어서 제가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이제 강의를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강의한 게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다 남자친구들이라 부담이 됐지만 갔는데 너무 애들이 귀엽고 간호사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신나게 그때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특이하네요. 남고에서 간호사를 초청해서 멘토링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요거는 그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 달꿈에 소속이 되어서 강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과 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강의가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임기직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이제 외부 강의나 그런 걸 하다 보면 강사료 받는 것들은 이제 다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서류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쉽게 강의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지 못하게 막는 건 아니지만 괜히 저 이런 강의 합니다 하는 뭐 약간 사생활을 들키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아직은 올해는 따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공무원 직종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계속 직업이 계속 바뀌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신 숨가쁘게 똑바로 차려야 돼. 막 정신이 나가요. 몇 개 했는지 다 못 세고 있는데 아직도 현 직업인 공무원으로 가기 전에 하신 일이 남아 있어요. 네. 놀라운데 그 다음은 뭔가요, 선생님? 네. 제가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국제 진료소나 원래 외국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 때문에 일을 했던 거라서 계속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정말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외로움을 다 견디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에 있는 뭐 국제 진료소에서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어학 능력이 원어민처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원래는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3교대 일을 하면서 어학 공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20대 또 후반이 되기도 했고, 뭐, 결혼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면서, 뭐, 그래서 안정적인 거를 더 찾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공무원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을 다니면서 공무원 공부를 병행하다가, 일을 다니면서 병행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뒀죠. 그래도 반년 정도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가 학교 보건 보조 강사라는 일을 알게 됐어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였고요.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면서 오후 일과는 이제 공부를 하는 식으로 공무원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곳은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였는데요. 일하는 시간이 오전에만 잠깐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면접을 좀 보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공무원 공부를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약간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학교 보건 보조 강사를 시작하셨다고 하신 거죠. 네. 저도 뭐 이것저것 들어본 게 많은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보건교사를 보조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무슨 일인가요, 이게? 학교 보건 보조 강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보건 교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 면허증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학교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있었던 곳은 규모가 작아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따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해서 거의 보건교사가 하는 보건실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직 이수를 따로 받진 않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한 건 아니었는데요. 수업 빼고 보건실에서 행해지는 뭐 치료와 뭐 물품 신청 같은 것들을 했고요. 생각보다 아이들과 지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귀엽기도 했고 꾀병을 부리는 모습도 귀엽고 또 가끔씩 자기가 아끼는 간식이나 막 딱지 같은 거를 주긴 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이고이 간직을 하고 있고 약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에게는 아직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장점이 4시간만 하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용돈벌이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어요. 제가 또 일한 기간은 5개월로 계약을 해서 5개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공부만 했는데요. 보통 계약을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챙겨줘야 될 게 생기나 봐요, 법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게 계약이 딱 5개월 계약이면서 하루에 뭐 4시간 이상 못 하게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걸 느끼니까 약간 정규직이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교직 이수를 좀 받을 거야. 물론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말씀 이런저런 직업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디서 이렇게 찾으셨는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구직 사이트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것도 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했던 인천공항에서 일할 때 이런 쪽으로 아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학교에서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있더라 라고 하셔서 그러면 어디서 찾으면 되나요?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뭐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에 들어가면 구직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도 얻어서 이렇게 찾게 된 것 같아요. 이건 꿀팁이다. 진짜 방금 생각났는데 잘 물어봤네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네네네. 구직을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뭐 알바 천국이나 네, 너스케이블이나 그니까요. 이런 데서는 찾기 힘든 네, 거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그쵸. 아예 없으니까. 이런 데로 아예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음. 또 알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그니까요. 계시니까 역시 정보력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여러분 교육청이랍니다. 네. 그래도 교직 이수를 꼭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럼에도
정말 운이 좋아야 가능할 것 같은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이 굉장히 어렵지만 학부 때 교직 이수를 해두는 게 아마 전 못했겠지만 네, 간호 학생분들 교직 이수는 해두는 게 좋아요. 맞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요. 이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없었던 그러니까요. 그거 생각나네요. 저희 보건교사 인터뷰했을 때 장교회 선생님인가요? 아, 보험으로 교직이수를 들었다. 어, 보통의 보험은 돈만 내면 되는데 그 보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가입이 어려워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설마 아직도 남은 게 있나요? 설마 뭐 더 남은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말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디어 선생님의 본업인 공무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임기직 공무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이런 임기직 공무원처럼 조금 다른 공무원 직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에요. 먼저 시작부터 여쭤볼 건데,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학교 보건 보조 강사를 하시고 이 공무원을 바로 시작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학교 보건 보조 강사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갑자기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멍만 때리다가 자,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험을 다시 준비하려고 해도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더 남았고 생활비 계산해 놓은 게 안 맞았기 때문에 우선 일을 다시 먼저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뭐 보건소에서 일할 생각이니까 보건소 쪽으로 일을 찾아보다가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년을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1년 계약이 끝나갈 쯤에 같은 보건소 내에서 임기직 공무원 자리가 났다는 공고를 보고 이제 선임께서도 한번 지원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지원을 했다가 운이 좋게 제가 뽑혀서 현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 선택제 임기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점점 더 모르는 말들 투성인데요. 여기서도 정보의 격차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가요? 보건소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곳도 부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계약직으로 일했을 땐 건강증진팀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했고요. 현재는 임기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모자보건팀 안에 있는 예방접종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할 때 대사증후군 관리는요, 이제 관할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혈압, 혈당, 허리둘레, 체중, 간 수치를 보면서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드려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전화 상담도 하고 실제로 보건소에 내소를 하셔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면서 식단이나 운동, 체중 관리 등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저 이거 알아요. 저 알아요? 지역사회 간호 실습할 때 이제 네네. 보건소 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소 별로 갈 일 없잖아요. 사실 20대 초반 그쵸. 이러니까. 근데 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라고 해가지고 학생이니까 대사증후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라 뭐 오늘은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아, 그런 것도 가요? 네, 이거 보건소마다 좀 다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찔리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현재는 예방접종실에서 당연히 예방접종 주사도 놓기도 하고 또 전화 상담, 또 관할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요. 예방접종 민원 상담, 뭐 증명서 발급 또는 등록하는 일 등을 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 때와 업무가 아예 다른 파트잖아요. 대사증후군 관리와 예방접종은 아예 다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서 1월 달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워야 할 약들도 많고 주사 놓는 것도 오랜만에 주사를 또 놓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없지만 뭐 지금은 좀 적응돼서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은 1년은 일을 해본 게 아니라서 1년의 그런 예방접종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겪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직접 일을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때 공무원이 장단점이 어떤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다들 알고 계시는 복지나 안정성이 우선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뭐 연금도 많이 깎여서 얼마 못 받는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받는 제 복지가 없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뭐 복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뭐 복지라고 하면 연차를 이제 미리 말을 하면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연차 같은 것도 이제 하루 쉬거나 반차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대별로도 1시간만 쓸게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여자분들께서는 이제 육아 휴직이라던가 그런 걸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서 그게 뭐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그 복지를 써보고 싶고요. 또 오버타임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이게 추가 근무 수당을 또 따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돈을 따로 받고 하지만 그 수당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웬만하면은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월급이 적다고 하는데 기본급은 굉장히 적지만 다양한 또 수당이 붙어서 생각보다는 살만한 정도로 받는 느낌이고 또 처음에만 박봉이지 이게 또 공무원으로 오래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급여가 오르는 급이 또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복지 카드도 나오는데 이제 오래 일할수록 또 복지 포인트도 금액이 달라져요. 우선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입인데 11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고 이제 그걸로 웬만한 거는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술이나 유흥업소 가는 거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쓰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단점은 국민의 일꾼이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든지 갑자기 폭염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또 지역별로 또 행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공무원 직종에 대한 장단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간호사인 선생님의 공무원 직종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어렵네요. 네. 들어봤는데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단점보다도 선생님 개인이 느끼시는 직업적인 만족도가 궁금한데요. 선생님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임기제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무 시간도 7시간으로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계약직보다도 또는 뭐 임기직 공무원보다도 돈을 조금 더 받는 편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니 뭐 이런 게 없었을 때에는 주말에도 편하게 놀러 다닐 수 있어서 좋았고 그게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3교대 하느라고 항상 혼자 놀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이렇게 놀러 갈 수가 있다. 같은 추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삶의 또 질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남들 또 쉴 때 쉬니까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져서 좋은 것 같고 약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기직 공무원이어도 공무원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증을 받으니까 물론 이제 시험을 치고 공식적으로 제가 공무원이 된 건 아니지만 뭔가 그걸 받으니까 설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얘기하시면서 잠깐 코로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기도 뭐 한창 코로나가 활개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간호사다 보니까 탈임상 선생님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업무 영향을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또 보건소에 계시니까 달라진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파트가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기에는 보건소에 지금 다 선별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건소에 나와서 같은 구에 있는 이제 평생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예방접종 안내와 뭐 전산 작업, 뭐 백신 관리, 이런 위탁 의료기관 접종 같은 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주말에는 또 혹시 모를 코로나 이제 비상사태가 생기면 근무해야 되는 그런 비상 근무도 생겼다는 게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풍경인 것 같고요. 또 정해져 있는 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주말에 부르면 갑자기 이제 가야 되는 거라서 그 불안감이 또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또 설마 부를까 해가지고, 물론 굉장히 이제 여행 같은 거나 이런 걸 자제하는 편이지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취미가 있어서 이제 태안 쪽으로 이제 주말에 갔는데, 이제 그날 오전에 연락이 오더니 이제 올 수 있냐. 실제로 그렇게 부름을 네, 당하셨군요. 부르더라고요. 제가 온콜이네요. 맞아요, 온콜이죠. 진짜. 그리고 제가 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와라 하면,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그때 연락이 왔던 게 오전 9시였고 오후 1시까지 나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네, 주셨네요. 너무 넉넉하게 주셔서 이거는 어떻게 뭐 핑계가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네.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제주도에 있어도 갈 수 있어. 맞아요. 그럴 그래서 수가. 그때 진짜 여행을 갔는데 일정을 다 미루고 같이 갔던 친구들도 그냥 다 같이 철수하고 왔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선별진료소 나가서 같이 일을 하셨나요? 네. 그럼 돌아가면서 좀,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평소에 안 했던 분들도 다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업무 분장이 그때 나눠져요. 하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약간 체계가 좀 덜 잡혀서 좀 이게 의료진들의 감염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걸 좀 체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전 미팅 때 선생님께 임기직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어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공무원. 은근히 많이 쓰는 말이래요. 알고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저 건너 지인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형이 은근히 많다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아시는 좀 이런 유형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겪은 거는 네. 맨 처음엔 제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보통 페이도 적고 복지도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오래 일을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공무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생각으로 계약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1년을 하고 나서 시간 선택제 임기직 공무원 자리가 나서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또 계약직을 하다가 그 보건소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약의 종류를 제가 나눠드리면 계약직, 임기직 공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직 공무원, 또 무기계약직,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으로 이제 최대 5년까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최대 5년까지 일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재공고가 나서 그때 다시 뭐 면접 보고 합격하시면 다시 또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직 공무원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하루에 7시간만 일을 하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 뭐 9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을 하던지 저처럼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에서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풀근무를 하다가 몰아서 하루를 쉬시거나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무 시간은 뭐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외국계 기업 같네요. 약간. 그렇죠. 이게 또 근데 또 시간이 애매해요. 만약에 뭐 출근 시간이 9시인데 퇴근을 5시에 하면 항상 제가 먼저 가니까 뭔가 죄송한 느낌이 들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물론 또 칼퇴를 한다곤 하지만 5시 땡 하고 갈게요. 그러면 너무 또 정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좀 있다가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편인데 뭐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있는데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 때는 밥값도 따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은 올해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계약직도 혜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페이는 굉장히 적어요. 제가 작년에 계약직으로 세후 167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또 밥값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밥값을 제하고 교통비 뭐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얼마나 돈을 작년에 뭐 별로 안 모은 것 같긴 해요. 병원에서 일하면 거의 그래도 한 300 정도는 받다가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런 계약직이 얼마 받지는 않지만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고 또 그 대신 뭐 일의 난이도가 힘들진 않아요. 그래도 뭐 바쁜 시즌이 가끔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널널한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페이는 한 세후 250 정도 받고 있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한 세후 한 200 초반 정도 받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페이가 보통 이제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보다 높은 편이어서 복지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명절 수당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은 명절 수당이 기본급의 한 100%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명절 수당은 따로 챙겨주는 게 없고 또 명절 선물 자체도 따로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다른 혜택은 뭐 수당에서 조금 공무원과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면서 좀 놀랐던 게 연금은 안 나오죠? 연금 다 나오고 네, 다 나와. 또 뭐 계속 하려면은 맞아요. 계속 할 수도 붙기만 있어요. 하면은 네. 연장도 되고 이게 어때요, 낫지 모니님? 않나? 모니님 또 괜찮은데? 솔깃하시나요? 괜찮죠? 괜찮네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걸로 한 15년 정도 일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오래 일을 하면 또 연금도 계속 받고 또 자리 나면 바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자리가 아니요. 지금 안 나서. 그쪽 분야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그쵸, 있는 그쵸, 사람보다는 그쵸. 정보가 빠르잖아요. 네. 어디 난다더라? 이러면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솔깃했는데 지금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그 사람 뭐 하고 있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밌네요. 지금까지 박미나 선생님이 경험하신 정말 다양한 직업과 현업인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험하신 직업이 정말 많은 만큼 각각의 직업의 특징과 장단점이 확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군을 조금 나눠서 조금이라도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병원 간호사, 인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 공무원만 따로 빼서 이 세 가지 직군의 장단점과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진로 계획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임상 간호사의 장점은 당연히 페이가 높은 편이면서 간호사의 경력을 만들기 좋고 하지만 단점은
힘들다. 무지 힘들다. 태음도 심하다. 3교대에 또 지친다. 이런 감정이 것들이 담겼어요.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천공항 의료센터의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또 뭐 서비스적인 거를 또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병원에서만 일하면은 모르는 것들, 뭐 전화를 받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뭐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어서 저는 나름 좋았고요. 그 외에 장점은 많으나 그 다음 화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 어딜 가나 진상은 많다. 또 페이는 그냥 종합병원보다는 적게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길을 가면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는 이제 병원과 좀 또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시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는 또 새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경력이나 다시 병원에서 일할 자신감이 안 생긴다는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공무원의 장점은 복지가 좋다?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정적인 직업? 또 경기가 힘들더라도 뭐 잘리거나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틀에 박힌 곳에서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단조롭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조로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가장 큰 단점은 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겠죠. 이제 공무원이라는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또 합격을 하려면 이런 1년 정도 공부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힘들다는 거. 그리고 뭐 저처럼 이런 임기직 공무원 자리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힘든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인천공항 의료센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다른 프로젝트 있는 거 있으실까요? 굉장히 말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외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꿈을 꿨던 게 있어서 국제보건 분야에서 이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관련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대학원 석사과정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간호라는 이제 학과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추후에 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겠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박민아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이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어요. 다양한 이야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얼마 없는데 선생님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인터뷰가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함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약간 막 어지러울 정도인데 저희가 이렇게 소개드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이 선생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신 것처럼 많은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화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시작은 간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